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제가 원래 플러그인 이야기들은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러그인 회사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UAD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플러그인들 찾아보시다 보면은 UAD라는 거를 많이 보실 텐데 UAD가 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번들이 있거든요. 그 번들을 구매하게 된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UAD는 유니버셜 오디오 디지털이라는 뜻인데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플러그인도 팔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셨을 법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아폴로 트윈 혹은 요즘에는 뭐 볼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라인업들이 있는데 저도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혹은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좀 아신다면은 LA2A나 1176 같은 하드웨어를 또 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익숙한 브랜드겠지만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하드웨어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여기서 만드는 플러그인들을 UAD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회사가 플러그인이 유명한 이유가 좀 전설적인 하드웨어들,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을 복각해 놓은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지금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뭐 LA2A나 1276부터 풀텍 EQ나 렉시콘 리버브, 뭐 SSL, API, 니브 1073, 프리앰프, 뭐 니브 컴프레서 이런 아주 전설적인 하드웨어들을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놨고 이 플러그인들의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유명한데 UA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복각 플러그인이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날로그 복각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아날로그 하드웨어의 특성을 디지털 플러그인에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비선형적이다라는 말이 음향 파트에서 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리니어, 논 리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선형적이다라는 말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값이 1일 때 그 결과값이 1이 나오고 2일 때 2가 나오고 이렇지 않고 1일 때 1.1이 나오고 2일 때 2.3이 나오고 뭐 3일 때 3.1이 또 나오고 4일 때는 4.0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는 디지털하고 달리 아주 정확한 값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날로그고 디지털은 반면에 내가 어떤 설정값을 1일 때 1이 나오고 2일 때 2가 나오고 3일 때 3이 나오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항상 그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렇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만큼 아주 정확하지 않고 또 그 값이 매번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날로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은 우리가 조금 더 악기처럼 그 고유의 특성이나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은 걸기만 해도 혹은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죠. 소스를 컴프레서를 걸리지 않거나 EQ의 부스트나 컷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소스가 그 기계를 통과하는 순간 어떤 주파수 중답이 바뀐다든지 배음이 바뀐다든지 추가적인 배음이 붙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지털 플러그인들은 내가 설정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만 소리가 바뀌고 작동을 하는데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걸기만 해도 소리가 바뀌고 내가 이렇게 어떤 노브들이나 값을 바꿀 때 일정하지 않게 기계마다 조금 다른 소리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런 아날로그 하드웨어의 특성들을 디지털에서도 흉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이 아날로그 복각 플러그인이에요. UAD 플러그인들이 이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의 특성을 잘 구현을 해놔서 그걸로 되게 유명해진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원래 이 UAD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별도의 하드웨어들이 필요했어요.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폴로를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세틀라이트나 PCIe 카드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카드 를 사서 컴퓨터에 장착을 해야 UAD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좀 고가고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그인들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쌌고 할인을 하더라도 개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세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플러그인이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한 이유가 샤크라고 하는 DSP 칩이 이 하드웨어들에 있어서 그 DSP 칩을 가지고 플러그인을 구동을 하거든요. DSP 칩을 가지고 플러그인을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데 이 DSP 칩이 뭐냐면은 플러그인 전용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에 CPU가 있지만 UAD 플러그인만을 위한 CPU를 외장으로 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CPU의 부하도 덜어줄 수 있고 연산량이 많은 조금 더 고품질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PU의 부하를 줄이게 되면은 녹음할 때도 플러그인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플러그인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녹음할 때 약간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의 역할도 하고 그 유니즘 프리라고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프리앰프의 색채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기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UAD 플러그인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었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인 면이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진입 장벽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윈도우와 호환성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에서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썬더볼트가 호환이 되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윈도우에서는 썬더볼트가 있는 메인보드들이 꽤 고가의 메인보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성할 때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제 크게 두 종류 인텔이랑 AMD PC로 나뉘는데 UAD 같은 경우에는 또 AMD 쪽은 공식적으로 호환성 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텔로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샘플레이트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작업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같은 거를 볼 때 샘플레이트가 4.8일 때 틱노이즈가 생기는 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또 자잘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AD 플러그인이 좋아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구매하기 쉽지 않거나 사용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UAD가 이제 UAD2라고 해서 지금 사실상 이제 2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3세대가 나올 시기가 지났는데 3세대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UAD 측에서 DSP 칩을 3세대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네이티브 버전을 출시하게 돼요. 근데 네이티브 버전이 뭐냐면은 프로툴도 그렇지만은 어떤 DSP 칩이나 하드웨어가 필요한 플러그인들에 대비해서 그런 장비 없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UAD도 보면은 플러그인들을 표시할 때 이게 UAD에서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인지 네이티브에서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인지 혹은 양쪽 다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인지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플러그인들을 네이티브 버전으로 이제 풀리게 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뭐 윈도우를 쓰든 맥을 쓰든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유니버셜 오디오 거를 쓰지 않더라도 유니버셜 오디오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게 크게 됐었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모든 플러그인들이 지금 네이티브 버전을 풀린 건 아니지만은 UAD에서 가장 유명한 플러그인들 위주로 해서 많은 플러그인들이 네이티브로 풀려 있고 가격도 원래는 이제 할인을 해야 개당 한 10만 원 정도 했던 플러그인들인데 지금 점점 더 이제 할인 폭이 커지고 있어서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번들 상품이 또 괜찮게 나왔길래 어떤 플러그인들을 좀 구매하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번들이 10개를 고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UAD 플러그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정해진 플러그인들 중에서 10개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부터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웨이브스나 다른 플러그인 회사들에도 대부분 있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플러그인도 그렇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아날로그 플러그인에 욕심이 많이 없다면은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믹스하는데 크게 지장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플러그인들부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LA2A 컴프레서, 그다음 1176 컴프레서, 그리고 풀텍 EQ 이렇게 세 가지랑 렉시콘 리버브, 렉시콘 224라고 하는 리버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담아두시고 다른 거를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LA2A는 플러그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컴프레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웨이브스의 CLA2A도 있고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LA2A 복각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유니버셜 오디오 LA2A가 유명하기도 하고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LA2A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좋은 퀄리티의 플러그인으로 유명한데 이게 또 이제 컬렉션으로 사게 되면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실버, LA2까지 해서 세 가지 버전이 담겨 있는데 또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컬러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또 1176 컴프레서. LA2A는 이제 옵토 컴프레서여서 좀 느리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컴프레션을 추구한다면은 1176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T 컴프레서에서 굉장히 빠른 어택과 릴리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1176도 마찬가지로 1176 컬렉션을 사게 되면은 이 안에 세 가지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E랑 A랑 AE 버전. 세 가지 버전의 1176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풀텍 EQ. 그래서 아날로그 EQ들 중에 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나 하는 풀텍 EQ.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안에 EQP1A, 그다음에 MEQ, HLF 세 가지 버전의 풀텍 EQ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렉시콘 224라는 리버브가 있는데요. 여기 UED에 렉시콘 480도 있고 224도 있는데 지금 네이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24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0하고 224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224가 조금 더 일찍 출시가 됐고요. 480이 이제 조금 더 최신 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24가 조금 더 빈티지하고 아날로그스러운 색채감이 있고요. 요즘 뭐 좋은 리버브 플러그인들 너무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빈티지하거나 아날로그한 리버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네 종류는 플러그인을 조금만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본 플러그인들이 아닐까, 혹은 주변에서 많이 추천받았던 플러그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이제 그 선택지에 무료로 뿌렸던 LA2A랑 1176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료로 뿌렸던 LA2A 튜브 컴프레서랑 1176 FET 컴프레서 요거는 유료 콜렉션의 기능 제한 버전이거나 단순화된 버전의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유료 콜렉션을 구매를 하실 거라면은 굳이 요거를 선택하실 이유는 딱히 없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퓨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쁜 리버브는 아닌데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서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가 안 되는 선택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DSP 버전만 있는 플러그인들도 있어서 이걸 좀 고를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디스트레서 컴프레서가 있는데 세츄레이션도 굉장히 좋고 K-팝이나 팝 혹은 R&B 이런 장르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컴프레션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캐피톨 챔버라고 하는 리버브가 있는데, 챔버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뭐 홀처럼 좀 따뜻하다, 잔향이 길다, 뭐 플레이트처럼 밝다 이런 것보다도 챔버 특유의 음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챔버는 조금 더 이제 고유의 음색 때문에 악기처럼 이제 사용하는 리버브의 종류인데, 캐피톨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버브의 색채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버스 컴프레서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은 API 2500이나 SSL G컴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뭐 페어차일드 컴프레서라든지 DBX160 컴프레서, 그 다음에 또 한참 테이프 머신 플러그인들이 좀 유행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UED가 이 테이프 머신 플러그인들도 유명하기 때문에 뭐 암팩이라든지 스투더, 옥사이드 테이프 레코더 이런 거 중에 취향에 맞게 또 하나 정도 고르시면 어떨까 싶고, 최근에 제가 구매한 버브 아날로그 머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후기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데모 해보고 좋은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버브 아날로그 머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UED 같은 경우에도 데모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매 전에 소리를 들어보시고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좋아하는 플러그인 회사 중 하나인 유니버셜 오디오의 UED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한 플러그인이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댓글에서 또 이야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